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이혜진입니다. 2020년 가을학기 교통망 이론 3프로젝트 유로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한 램프업 실증 분석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및 선행 연구 검토에서 연구의 목적과 주제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론과 분석 결과에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한 방법론, 적용한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결론에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2018년 6월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인하 후 유로도로는 교통량을 실측해서 재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에는 교통량이 증가하는 램프업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램프업 현상으로 교통량이 평소보다 적을 때 실측한다면 그만큼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량 실측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램프업 기간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램프업 기간이란 정확히 뭘까요? 램프업 현상은 일반적으로 도로가 신설되거나 도로 시설이 개량됐을 때 교통량이 등락을 반복하다가 안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학계에서는 이용자가 통행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운영자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용자가 개통 초기 도로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규명된 바는 없지만 공통된 의견은 통행 여건이 변화했을 때 이용자가 새로운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 연구는 도로 신설 시 램프업 기간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램프업 기간이 이용자의 통행 적응 과정 중의 하나라면 통행료가 인하됐을 때도 램프업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제 연구는 통행료 인하 시의 램프업 기간을 실측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즉, 통행료 인하 후 약 1년간의 교통량 데이터를 보정하고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 램프업 기간을 실측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통행료 인하 사례를 수집하고 램프업 기간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선정한 후 램프업 기간을 실측하게 됩니다. 램프업 기간을 판별하기 위해서 과거 연구는 델파이 조사법, 계량 경제학 모델, 기술 통계법 등을 적용했습니다. 델파이 조사법은 관련 데이터를 전문가에게 제시해서 의견을 반복 청취함으로써 기간을 판별하는 것이고, 계량 경제학은 로그 선형 모형이나 선형 회귀 모형 등을 적용해서 안정화 시점을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두 개 다 적용이 용이하긴 하지만 기간을 판별하는 기준이 없고 이용자나 전문가가 임의적으로 기간을 결정한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프로젝트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는 아노바 분석이나 F테스트와 같은 기술 통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지는 최근 통행료를 인하한 서울 외곽과 서울 춘천고속도로입니다. 하나는 수도권, 하나는 지역 간 노선으로 통행 목적에는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목표 대비 교통량이 80에서 90%, 평균 실적 교통량 증가율도 5에서 6% 수준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통행료 인하율인데요. 두 개 구간이 모두 1,200원, 1,1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했지만 통행료 인하율로 보면 40%, 16.2%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서 기술통계법을 적용해서 램프업 기간을 실측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단계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월별 교통량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통행료 인하 외에 다른 변동성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월 변동개수, 자연 증가율을 계산해서 월 평균 교통량, 대퍼이를 계산합니다. 이게 표준화된 교통량이 될 것입니다. 이때 교통량이 크게 변화하는 9월과 10월의 추석 명절, 1월과 2월의 설날 명절 기간은 산출해서 제외하였고요. 2020년 1월과 2월의 데이터도 코로나로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제외했습니다. 평균 일 교통량을 가지고 월별 변화율을 계산하고 시점을 변화시키면서 F테스트를 수행합니다. F테스트 결과는 예를 들어 통행료 인하 후에 두 기간의 변화율 차이가 있다가 3개월 이후에 차이가 없어진다면 의무가설이 채택되고 램프업 기간이 3개월로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기각이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채택되고 채택이 지속되는 것이 이상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먼저 서울 외곽고속도로의 분석 결과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중과율이 6.75%고 이를 적용해서 선형 회귀 분석을 했을 때 R스퀘어는 0.9625입니다. R스퀘어 값을 가지고 2018년과 2019년의 교통량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실측 교통량이 예측 교통량보다 하루 1,500대 정도 많습니다.
이 1,500대를 자연 증가율을 제외한 교통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1,500대를 월별로 표준화하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타납니다. 월 변동 개수를 적용해 변동성을 제외한 값입니다. 같은 개수를 적용했기 때문에 실측치와 예측치의 트렌드는 같게 나타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F 분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FB 값, 분홍색으로 표시된 값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기각치 그래프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채택, 차이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월별로 보면 6개월 시점에서 한번 채택되었다가 다시 기각과 채택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10개월 시점에서 채택되어 채택이 계속됩니다. 램프업 기간이 10개월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중간에 일회적으로 채택되는 것은 교통량이 안정화되어서라기보다는 변동폭이 변화하면서 일시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춘천고속도로도 서울 외곽고속도로와 유사한 트렌드를 보입니다. R스퀘어 값은 0.9620 값으로 2018년과 2019년도의 교통량을 예측하고 실측치에서 제외한 후 월별 표준화 교통량을 계산했습니다. 서울 외곽과는 조금 다르게 8개월까지 채택과 기각이 반복되는데요. 그러나 9개월 이후에 채택된 다음 지속됩니다. 즉 서울 춘천의 램프업 기간은 9개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연구는 도로 신설 시 램프업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 길게는 36개월까지 제시했는데요. 운영 중 노선에서 통행료를 인하했을 때는 램프업 기간이 다소 짧은 10개월 수준으로 나타냈습니다. 두 노선의 통행료 인하율이 40%, 16.2%로 다른데도 램프업 기간이 유사한 것으로 봐서 이런 퍼센테이지보다는 실제 통행료 인하액 1,200원, 1,100원에 따라 램프업 기간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통량의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응용했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다 보니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노선은 예측치보다 실측치가 큰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나 다른 노선의 개통 같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측치보다 예측치가 적게 나타난다면 자연 증가분을 계산하기 어렵게 되겠죠. 이런 교통량의 자연 증가분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전 연구에서는 램프업 기간을 1년, 2년 등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본 연구도 월 단위로 축소와 분석을 했습니다. 도로 개통과 달리 램프업 기간이 다소 감소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주 단위, 일 단위 분석 등으로 분석 단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 단위가 감소한다면 테스트 수행 그룹이 많아져서 보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